그것 두 번째 이야기는 할리우드가 사랑에 맞지 않는 작가인 스티븐 킹의 소설을 원작으로 2017년에 개봉했던 그것의 속편입니다. 전편의 경우는 현재 데이빗 샌버그와 마이클 플래너건 등과 더불어 공포영화의 기대주로 떠오른 앤디 무시에티 감독의 연출에다가 빌 스카스가드의 소름 끼치는 연기로 완성된 페니와이즈가 더해져 흥행과 비평 모두에서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었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스티븐 킹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여러 영화들 중에서 가장 성공한 몇 편을 꼽으라고 할 때 반드시 제목을 올리고도 남을 겁니다. Bill, if you'll come with me, you'll float too. 덕분에 저처럼 개봉을 기다렸던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그런 분들조차도 막상 관람하기에는 머뭇거리게끔 만드는 게 있습니다. 바로 무려 2시간 49분에 달하는 상영시간입니다. 전 처음에 상영시간표가 잘못된 줄 알고 확인해봤더니 맞더군요. 아마 이 대목에서 자연스레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떠올리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아닌 게 아니라 이 영화는 3시간에 달하는 상영시간 외에도 어벤져스 엔드게임과 일치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말을 했었죠. 분명 상영시간이 길고 그 바람에 중반부의 리듬이 깨졌지만 장대한 결말을 온전히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하게 감수해야만 하는 과정이었다. 그것 두 번째 이야기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같은 맥락을 추구한 영화입니다. 그걸 잘 알 수 있었던 게 의외로 상당히 긴 분량을 차지하는 초반부인데 이 영화는 전편의 결말이 예고했던 대로 27년이 흘러 성인이 된 친구들이 페니와이즈와 또 한 번 싸우기 위해 모이면서 시작합니다. Swear, if it isn't dead, if it ever comes back, we'll come back too. 여기서 대개의 영화라면 페니와이즈가 다시 나타난 걸 보여주고 그걸 알아챈 친구가 나머지 6명에게 연락한 후에 유년 시절의 약속을 떠올리면서 고향에 모이는 걸로 도입부를 빠르게 처리할 겁니다.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겠지만 앤디 무시에티 감독은 도입부는 도입부대로 성의를 담아 다루더니 성인이 된 주인공들이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당 2분을 할애했다고 치면 이것만 해도 자그마치 14분이죠. 솔직히 전 그걸 이렇게까지 보여줄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었으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더군요. 정확히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그랬던 것처럼 그것 두 번째 이야기도 영화를 마지막까지 보고 나서 이게 이 영화의 장점이자 단점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장점의 영역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스티븐 킹의 소설을 원작으로 삼았던 영화들 중 상당수가 실패한 이유로 지나치게 공포에만 몰두하면서 정작 스티븐 킹의 작품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정서와 감정에는 소홀하기 때문이란 지적이 많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에 개봉했던 공포의 묘지도 크게 다르지 않았죠. 이 영화 역시 공포를 전달하는 데는 어지간히 성공하지만 여전히 이야기의 중심에 있어야 할 주제는 뒷전이라 원작과는 달라진 결말에 담긴 의미마저 희미해지기 때문에 그냥 파격적이거나 엽기적으로 다가올 뿐입니다. 알고 보면 부모가 된다는 것과 죽음에 대한 지극히 일상적이면서도 진지한 고민이 담겼으나 모조리 날아간 채 끝납니다. Hug your daughter. 그것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캐릭터의 서사에 굉장한 공을 들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초반부에 7명의 친구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와 함께 중반부에는 유년 시절이 지금의 그들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그것의 의미만큼이나 다양하게 하나하나 보여주고 더 나아가 7명의 친구들이 나눈 추억과 우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상기하는 것까지 담으려고 한 감독의 판단을 전 그래서 존중합니다. 몇 번에 걸쳐 특정 캐릭터가 짤막하게 등장하는 것조차도 언뜻 불필요해 보일 수 있지만 같은 맥락에서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과제라 삭제하진 못했을 겁니다. 물론 욕심이 과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데다가 저조차도 보는 동안에는 지루하다고 느꼈지만 결말에 이르면 여러분도 그 지난했던 과정이 결과적으로 이 영화에게 있어 절대 무가치한 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 어벤져스 엔드게임과 동일한 정도를 기대하시는 건 금물입니다. 애초에 수십 편의 영화로 쌓았던 성과를 단 2편의 영화에게 바라는 것부터가 무리긴 무리인데 이것까지 고려해도 확실히 전편의 완성도와 재미를 따라잡기에 역부족인 건 틀림없는 사실이지 않을까 합니다. 영화의 스케일만큼이나 공포의 크기도 키웠으나 내실은 예전만 못해서 딱히 무섭진 않은 와중에 새롭다는 인상도 받지 못했고 설상가상 아무래도 전편에 비해 드라마의 비중이 한층 커져서 관객들에게 공포영화로서의 역할이 어떻게 비춰질지 의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공포영화가 뭐 이래? 라는 불만이 터질 수도 있다는 거죠. 게다가 페니와이즈의 기원과 결말부의 경우는 호불호가 상당히 나뉠 것 같은데 스티븐 킹에게 영향을 준 작가 중 한 명이 창시자와 다름없는 어떤 장르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보시면 실소를 터뜨릴지도 모릅니다.
전편에서는 전혀 없었던 톤의 이야기라 허무맹랑하게 받아들이실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네요. 그리고 성인 배우들로 바뀐 것도 감점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쳇말로 이들이 보여주는 케미가 전편의 아역 배우들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일면 27년이란 시간이 흘렀으니 다들 변할 수밖에 없기도 하거니와 그 사이에 연락조차 하지 않고 살았던 사이라 예전 같은 관계일 수는 없다는 게 당연하다면 당연한데, 그 바람에 전편을 보는 재미 중 하나가 사라졌다는 게 아쉽다는 뜻이지, 제임스 맥어보이와 제시카 차스테인 등의 배우들을 연기로 지적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전편과 속편이 서로 다른 타입의 영화라 아역 배우들과 성인 배우들이 저마다의 역할에 맞게 연기했으니 문제 삼을 순 없지만 어디까지나 약간의 아쉬움을 주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결론은 이 영화가 꽤 마음에 든다는 겁니다. 원작부터가 스티븐 킹의 소설 중에서도 유달리 방대한 분량을 자랑해서 둘로 나누고도 감당하기 버거워 보이는 건 부정하기 어려우나, 그 작품의 외연을 영화로 재현하는 데만 머무르지 않고 안으로까지 들어가서 살펴보는 노력을 잊지 않았다는 것에서 만족합니다. 스티븐 킹의 특징 중 하나가 굉장히 사실적이고 적나라한 묘사에 강하지만 작품 자체는 어느 정도 서정성에 기반을 둔 공포를 창조한다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는 그것 두 번째 이야기가 원작을 잘 이어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공포영화로서의 만족도는 좀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리고 스티븐 킹이 카메오로 등장하니까 한번 잘 찾아보세요. 사실 스티븐 킹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는 분이라면 잘 찾아볼 것도 없이 금방 알아보실 겁니다. Hello.